한국경제TV 증시 최전선의 이승원 대표가 8월 증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실적 시즌의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매크로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우리 시장은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소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3층 회의실입니다. 예전에는 IM투자증권 빌딩이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입니다. 시간은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입니다. 사전 신청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2-6098-6320 김성훈 과장한테 하시면 됩니다.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움에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인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매리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친구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분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한마디로 싸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시장 상황 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일단 뭐 시장이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또 평가될
절하에 대한 쪽이 됐습니다. 지금 위안화 추가 환율에 대한 쪽을 고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10시, 11시가 된 상황에서 400억 정도, 440억 정도에 대한 매도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천억 원 더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236억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을 만드는 거는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이 이제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 만들고 있고 선물 쪽에서 1,500억 정도에 대한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적인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제 방송 시장할 때 나왔는데, 그 시장 별로 반이 안 됐어요. 멘트만 좀 해드렸는데, 어저께 5장 내리고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을 돌면서 우리 시장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오늘 시장은 살아있는 거는 현대차밖에 없죠. 현대차, 기아차.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그런 기대감이죠. 뭐 펀더멘탈이고 뭐 아무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여하튼 오늘 주가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고요. 현대차 6%, 그리고 기아차도 오늘 뭐 5, 6%씩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의 딱 단면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뭐 다 내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거의 뭐 다 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올라가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겠고요. 특히, 중국 소비와 관련된 것들, 중국 소비와 관련된 것들. 어제 우리가 이제 저희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뭔가 좀 차별적인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서 혹시 좀 차별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 같은 중국 소비지도 다 갇힐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했고요. 또 콘텐츠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얘기 했는데요. 뭐 여지없이 뭐 조금은 덜 빠지고 많이 빠지고 차야지 다 빠진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전형적 한쪽으로 쏠림이 아주 극렬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오늘 아침에 출발에 한 1.5% 정도 코스닥이 빠졌다가 0.56%까지 갔다가 지금 또 2.5% 되고 있고요. 하여튼 종목이 하여튼 30%로 확대된 다음에 종목당 등락이요. 아주 변동성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앞서 우리 교수가 지적한 대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오늘도 조금씩 사고 있지만은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죠. 특히 코스닥도 금융투자. 금융투자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증권사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의 상품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코스피는 또 상대적으로 또 약간 다른 모습이에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팔고 상품은 좀 사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 연기금도 사고 있는데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의 수급에서의 전체적인 불안감이 양대 시장에서 약간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여튼 돈이 있는 쪽에서 팔고 있다. 이 정도가 일단은 시장에서의 판단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했던 특징 좀 몇 가지 먼저 좀 확인하고 오늘 초대 손님과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앞서 이제 오늘 이거죠. 여러분들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요. 여태까지 유가가 이렇게 오늘 유가 6년 내 최저치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종가란 표현이 그렇지만 종가 예전을 보면 3월 초 수준은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43달러까지는 그렇죠. 마감 뉴욕에서 상품으로 일단 마감이 됐는데요. 유가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올라가던 게 뭐예요? 화학주 정유주죠. 유가 대한항공 아시아나잖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내리면 항공주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맞다 틀어서 그것만 보면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보면 1분기에서 슬슬 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았어야 되잖아요, 2분기요. 메르스 영향이 좀 있었죠. 아니, 좋을 거라 그랬었잖아요. 좋을 거라 그랬잖아요. 아시아나 충격 나왔죠? 쇼크 나왔죠? 작년에 30억 흑자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500% 이상 늘어날 거라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00억 흑자를 컨센서스였거든요. 실제 들어간 건 600억 적자 나왔거든요. 분명히 유가는 내려갔어요. 유가는 내려갔단 말이죠. 유가는 내려갔는데 환율이 올라간 거 무시할 수 없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객 수요 늘어나면 뭐예요? 여객 수도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요. 화물 수요 있죠? 화물 수요는 인천공항 개국한 이래 2달 연속해 감소한 적이 없어요. 화물 수요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화물 수요. 거기다가 중동이라든가 우리 예전에 이승원 교수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대한항공 얘기하면서 한때 대한항공에서 소를 실었다? 돼지 실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수직 비행? 했는데 그게다 이제 중국 국적 비행기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동도 엄청 이번에 푸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전 상당히 비판적으로 좀 여전히 항공주를 보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또 항공주에 대해서 뭐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분기 바닥 또 나요 실적 바닥론 예. 증권사에서 또 그런 얘기 하는 애들 있거든요. 예. 6월 말 대비요. 7월까지 있죠.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화물운임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화물운임. 네. 한국에서 미국 가는 화물운임 23%가 또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화물이 재미없습니다, 지금요. 근데 전체적인 매출 차지한 비중은 여객이 70%, 화물이 30%거든요. 예전에 대한항공 이렇게까지 안 좋아한 건 화물 분야가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경쟁이 심해진다는 건데 이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유가만 갖다 대시면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잠시 후에도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항상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제일 녹는 회사가 항공사예요. 그건 이제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달러 부채가 지금 외화 표시 부채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0조 원 정도 될 거거든요. 네. 10조 원? 네, 10조 정도 됩니다. 네, 10조 정도 되죠, 맞죠? 네. 제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들 잘 생각하세요. 근데 대한항공 실적 발표 안 했어요. 대한항공도 이번에 흑자 전환이 지금 컨센서스가 돼 있거든요. 네. 뭐 뚜껑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올라가는 게 있겠고요. 어저께 이제 보시면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도 이제 관심주인데 CJ ENM과 CJ CGV가 실적 발표했어요. 네. 근데 CJ ENM은 딱 그 수준 났어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딱 그 수준 났고요. CJ CGV는 어닝 쇼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메르스 때문에 이제 국내 극장이 감소한 거예요. 국내 매출 감소했어요. 위험이 없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중국 법인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거든요. 2분기에 중국 법인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기 온기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CJ ENM, CJ EGV를 좀 관심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상관없이 다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뭐 일단 중국 쪽에서 사업한다라는 쪽과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지금 밀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좀 시장에서 간과하는 건 뭐냐면 원화도 약세를 가고 있거든요. 네. 원화 위안화가 동조가 된다라면은 약세라면은 그 피해는 사실상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 특성 자체가 지금 이제 고평가된 종목에 대한 쪽을 매도하려는 그 이유를 찾았다. 그렇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매도에 대한 이유를 찾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니까 온전하게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한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피해를 본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수혜를 보지 못한다. 중국 소비주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환율로 바꿔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환율 차이 없거든요. 같이 약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가가 준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그 자동차 쪽이라든가 그 주문자용 OEM 상품 쪽에 대한 쪽은 원화가 약세로 가니까 미국 쪽에서 수익이 좀 더 나지 않겠니?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위안화 약세에 대한 반응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뭐 정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 좀 저요? 히스테리컬하다고 보십니까? 저요? 예. 개인 의견을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궁금해서. 우리끼리 질문하는 거는 불법인가요, 또? 불법이라기보다는 좀 삼가해야죠. 네.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욕 먹을 것 같아서. 네. 자제하도록. 아니, 괜찮습니다. 자기가 욕을 안 하는, 우리끼리 욕을 안 하지. 네. 왜냐면 여기 그 시청자분들이 욕을 하니. 네.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고 있다 나중에 우리끼리 초대 손님 나오면 그때 의견을 물어보고 정식 물어보고 우리가 또 추임새 넣을 수 있으면 그 정도 넣는 걸 하겠습니다. 초대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은 예전에는 전지현 대회였는데요. 어느 순간 한 4주 정도부터 전지현님이 우리를 배신하고 더 좋은 프로를 갔잖아요. 새벽 아침 동시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아침 시간으로 가셨잖아요. 이제 높으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갑을 을도 아니고 우린 정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갑을 병 정이죠, 정. 무기 그 정의 인생 땡 끝인 것 같은 한. 자기도 날 하나 알지. 정은 마이너스. 정 마이너스.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훈이대입니다. 그래서 훈이대.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요일 날이 저희는 시청률이 제일 잘 나와요. 뭐 시청률도 그렇고 저희는 VOD로 계산하잖아요. 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제일 많은데 그만큼 중무한 인기, 중무한 인격. 그리고 우리는 약간 촐랑된 있잖아요. 이분은 달라.
자기가 한번 정확히 소개해줘요. 자, 뭐 키움증권 수익률 게임 대회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키움 4위. 수익률 게임 대회 안타까운 4위. 안타까운 4위.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4위. 하지만 실력은 입증된 전문가 그 김성훈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때 3위만 했으면 인생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 홍진호 씨가 네. 2등이란 프로게이머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만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4등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4등밖에 생각 안 나. 저칭을 해봤자 4등이다. 네. 그래도 홍진호 씨가 그 사람이 예쁜 여자 연예인이랑 사귄다는 거 아니에요? 뭐 ADJ인하고 사귄다는데 그건 뭐 알바 없고. 알바 없고? 예. 이 친구는 4위인데. 네네. 그 정도 밑에 급의 연예인이랑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네. 농담은 자제? 아니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짜증나네요. 짜증. 네. 위안화 평가 절하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본인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 주위에 이제 업계 사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전해주세요. 일단은, 글쎄요. 솔직히 뭐, 어제장에서 또 그 인민은행이 일회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역시 대륙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하루 만에 한 번 더 또 뒤통수로 좀 때려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팩트만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지금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약세면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상관없는데 말 그대로 지금 어차피 7월부터 어차피 코스피는 원래 안 좋았으니까 코스피 얘기는 안 할게요. 잘. 코스닥 특히나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7월부터 확연하게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죽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3월이 다시 올라오고 컨텐츠가 올라오고 음식료 건자재들이 올라가다가 다시 전체 내려가고 있고 7월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이제는 하반기 랠리를 준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좀 받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안 좋게 안 좋은데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어떤 매크로 이슈에 대한 어떤 그 안에서 비밀을 가지고 와서 지금 기관들이 다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시겠지만 기관들 주식 잘 못하잖아요, 걔네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갖다가 지금 저가, 아까 마이너스 3% 지수로 넘어가자마자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뭐, 포트폴리오를 이제 덜어낼 건 다 버리고, 채울 건 채우고, 일단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고 시작해서, 지금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굳이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뭐 쫄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뭐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 장중에 이런 날은 장중에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장 끝나고 나서 좀 차분하게 오늘 잘 버텼던 종목이 무엇이고 많이 밀렸던 종목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신다라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버텼던 종목들을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마 그 종목들이 이제 하반기에 계속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날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끼리 표현은 뭐냐면은 이런 날 장날이라 그래요. 뭔 날? 장날. 장날? 그러니까 살게 보이는 날. 그러니까 다 올라갈 때는 어중이 떠지 다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날 이제 옥석이 가려지잖아요. 이런 날 잘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너무 속상하다고 뭐 술 드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날 차분하게 장 끝나고서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었고 잘 버티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일단 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제 우리가 방송할 때 녹음할 때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구분이 없잖아요. 어제도 구분 없고 오늘 아침도 구분이 없는데요. 그래서 얘기 많이 나오는 거가 이제 구체 종목으로 들어가면 화장품 박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 좀 흘러내린 것들은 많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특징은 딱 현대차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코멘트 좀 가능해요. 일단은 그 화장품은 우리가 그동안 누차 강조드렸지만 이제 압축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ODM 업체들이 같이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전 사야 된다고 보이고 있어요. 코스메스나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 대장주도 마찬가지 있고요. 오히려 이런데 없으신 분들, 화장품을 덜어냈던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사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웃깁니다. 지금 자동차를 사고 있는 수급이 기관들이에요. 외국인 팔고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지금 위안화 절하의 수혜주로 해서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 좀만 들어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함으로 해서 수혜를 보는 거는 자국의 수출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국의 자동차들도 내수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폭스바겐마저도 중국에서 점유율이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점유율이 밀린다는 건 그만큼 중국 업체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마저도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지금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돼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에 대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한 번 더 실어지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현대차는 안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현대차의 반등은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8개월 준다. 8개월 준다. 네, 8개월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에 좀 크게 물려 계시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다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올 때마다 비중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분에 대해서는 그 이성원 교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저는 일단은 근데 그 자동차, 뭐 중소형주랑 같이 한번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어떤 그 매도에 그동안에 이제 고평가된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도 되게 좀 찝찝한. 왜냐하면은 이게 이쪽이 갈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갈만한 이제 핑계거리나 어떤 모멘텀 어떤 그 촉매가 없었는데 그 촉매를 지금 제공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이유.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효과가 뭐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반응하고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같이 약세로 가면은 사실 위안화 약세로 가는 부분에 의해서 유커가 한국에 안 온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충분히 상세하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매도에 대한 이유를 줬다라는 부분이겠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원화가 약세로 가니까 그거에 의한 수혜주가 뭘까를 찾는 거거든요. 원화 약세로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화 약세로 가게 되면 이제 미국 지역에서 이익이 더 늘지 않을까? 근데 미국 지역에서 이익이 느는 거는 원화가 딸려서가 아니었잖아요. 프로덕트 믹스에 대한 오류가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워낙 싸니까 얘네들이 반등할 만한 좀 이유를 빌미를 제공해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 그 전부터 좋았거든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원화 약세라는 모멘텀이 좀 더해졌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보게 되면은 엔터주들이 지금 좋아요. 근데 이제 엔터주 중에서 특히 음원주도 실적도 좋았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그 원엔 재정 환율에 대한 효과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환율이라는 컨셉을 갖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조정받는 것 중에서 그나마 가장 먼저 또 이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쪽은 바로 인터넷 은행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위안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중립적이라는 얘기죠. 호재는 아니지만 중립적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인 곳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여전히 이제 그 인터넷 뱅킹, 그다음 핀테크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올라올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위안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 하는데 만약 아이로 금액에 대한 쪽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바이오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심리적인 부분이 좀 제거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소비주 내에서도 이 유통 관련된 쪽에서 중국 유통망에 직접 진출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는 좀 덜하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 소비주 내에서 옥석 가리기, 뭐 계속해서 이 중국 소비주 하게 되면 중국 유통망에 들어간 기업과 들어가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이 코너 시작하기 전에 위안화한테 얘기했는데요. 전부 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쪽의 시각, 해외 투자 전략가들 시각을 전해드리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그게 좀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제 개인 의견은 뭐 돈이 안 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몇 군데 제가 코멘트를 따라드리면 리버사이드 리드스 투자자문이라는 미국의 또 유명한 자문사가 있어요. 중국이 평가절하를 급하게 한 것은 오늘까지 이틀 연속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제 어려움을 고백한 거다라고 일단 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중국과 직접 연결고리가 강한 나라일수록 어려울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약간 이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랑 시각이 다른 거예요. 뭐 중국도 환율이 약해지고 우리나라도 환율이 약해지면 뭐 상관없지 않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저런 얘기죠. 다른 나라의 가치, 다른 나라를 상대할 때 얘기예요. 중국 제품 우리는 뭐 미국도 가고 우리나라 제품은 미국 갈 때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특징이 하나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 대상국 1위는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과 직접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럴수록 그들 국가의 통화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게 뭐 또 똑같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간에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가
상당히 큰 걱정거리죠. 그래서 이미 상당국의 국가가 화폐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리만 사태 이전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열어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논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런 쪽이 되겠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에 상관없이 뉴스의 어떤 플로우 자체, 그 자체가 호재냐 약재냐 보면 현대차는 호재거든요. 그 자체만 딱 보면. 왜냐하면 똑같은 가격을 미국에 팔면 똑같은 오늘 $10,000에 팔면 $10,000가 돌아오는 한국 돈이 많아지잖아요. 단순하게.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호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안 좋아지냐? 어느 쪽이 안 좋아지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자동차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꼭 그렇지까지 가격을 그렇게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중국의 제품들이 이렇게 중국에 현재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미국 마찬가지 그 환율 그 가격을 조정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경쟁이 심한데. 그렇지만 자동차 그리고 명품 관련 기업들, 그죠?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의 노출이 큰 기업일수록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 미국 외국 제3국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중국에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뉴욕 주가까지만 요즘은 신경 쓰잖아요. 뉴욕에서 뭐 애플이 어떻게 되고 구글이 어떻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명품이나 자동차는 유럽에 몰려 있거든요. 오늘 실제로 보면요. 제일 많이 떨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BMW, 벤츠 이런 게 떨어졌고요. LMV의 친구 우리 많이 기억도 하실 거예요. 그 펀드였고 그 YG랑 같이 했던 거 루비통, 그죠? 구찌 이런 거 갖고 있는 명품의 브랜드 갖고 있는 애들이 4에서 6%까지 떨어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크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는 어찌됐건 간에 원화의 약세를 유도할 것이고 원화의 약세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구간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코스닥 살 수 있고 뭐 코스닥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유의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는 답을 가름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 위안화 약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일부 어저께 벌써 우리나라 일부 그 당국에서는요. 중국 위안화면 우리나라 환율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얘기하는데 단견이다라는 생각, 짧은 생각이랑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집중적으로 그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도 그 부분은 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 상호 보완 관계였을 때는 말이 돼요. 근데 지금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제품을 웬만한 거 한국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어떤 경쟁 구도에서의 그 위안화의 약세는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엔화 약세할 때 우리나라가 머리 아팠던 만큼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순한 악재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약간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소수 의견일 뿐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주제는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보게 되면 위안화가 이제 여기서 더 추세적으로 정말 일본처럼 평가절하를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저거죠. 중국의 이제 그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 지방정부에 대한 외화 채권 발행에 대한 쪽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쪽으로까지 유도할 정도로 위안화 절하에 대한 쪽을 유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못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경기 살리려 닭 잡으려다 뭐 벼룩 잡으려다 초가상한테 그렇죠. 그런 격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자금 유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자금 유출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위안화를 평가절하 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SDR 편입과 관련돼서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강세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해소하는 과정인데 이 SDR 편입에 대한 쪽이 지연되니까 이제 위안화를 평가절하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에 대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위안화를 갖다가 국제통화로 만들겠다라는 그 포석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 회원국들에게 위안화에 대한 보유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줘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그 위안화를 갖다가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본다라면은
현재 위안화가 추세적으로 일본처럼 약세를 가는 건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쪽은 SDR 편입에 대한 쪽이 좀 지연됐던 효과 이런 네.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출 경쟁력을 조금은 이제 높이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시도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다. 네네.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 일단 정리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실적이 뭐 나쁜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기업들도 여지없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방금 이승원 대표님께서 네. 말씀을 하셨던 네. 그런 부분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 한미약품 때부터 어떤 네.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물량을 던져버리는 것이 하나의 지금 유행이 돼버렸어요. 네. 예,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게 그 기존에 잘 나갔었던 업종 내에서 한번 시세를 한번 냈었던 제약바이오나 화장품 쪽에서 호실적은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악재가 네. 아니라 시장에서 좀 던지는 하나의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컨텐츠 쪽에서는 지금 실적 CJ E&M을 비롯해서 SM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컴투스가 실적을 좀 좋게 발표를 했어요. 네. 시장에서 현재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컨텐츠 쪽이나 이런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쪽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그건 또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어떤 지금 시장 흐름들이 연출이 네. 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네.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 상황은요,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내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일단은 무조건 매도를 하고 네.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실적 발표 이번 주까지가 피크인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오늘 시장이 진정이 되고 나서 네. 만약에 내일이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 타임이다. 그런데 반등 타임에서 또 실적 좋게 나온다. 그럼 또 내일 다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또 5에서 15% 그렇죠. 아마 거죠? 분명히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 상황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투매 어떤 좌지우지할 필요 없고요. 동참할 필요 없고 네. 여기 내동매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음 얘기 한번 해보죠. 이분은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김성훈 과장은 자주 얘기하는 건 3G에서 4G 그리고 5G에서 네. 5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관점인데 거의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어저께 시장에서 크게 주시랑 상관없이 크게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한쪽은 이제 젊은 CEO를 갖다 세웠어요. 다음이겠고요. 글로벌리는 역시 구글의 그 행보거든요. 두 회사 역시 구글 오늘 거의 유일하게 미국 큰 급등에 올라간 거거든요. 4% 올라갔고요. 오늘도 다음도 살아있고 어제도 괜찮은 평가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김성 과장 나이도 비슷하잖아요, 다들. 어리던데 저보다? 저보다 자기보다 더 어려요? 네. 네. 대단. 나이 마흔 먹을 만큼 먹었네. 고령하네. 네. 네.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5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네. 진짜 발빠른 기업들은 이렇게 지금 어제 장에서도 지금 구글은 혼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의 평가는 쟤네들 진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어떤 광고 쪽에서 수입, 인터넷 쪽에서 그걸 하다가 이제는 하나의 사업부로 격화시키고 네. 새로 무인 주행 자동차, 산업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의 또 다른 사업으로 키워가지고서 이것도 새로 먹거리로 만들어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비슷한 행보를 갖다가 지금 다음 카카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카카오 택시, 김기사 등등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좋은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좋은 멀티플 그리고 기대감을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것이고 네. 반대로 네이버는 보면요. 네이버를 볼 때마다 현대차가 생각이 나요. 그 정도 악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라인마저도 김성 과장 얘기하는 건 무서운데. 예. 네. 그러니까 네이버에 다니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현대차 잘 나갈 때 네. 그 당시에 직원분들이 어떤 보였던 마인드나 그런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장사 최고의 연봉 수준이잖아요, 네이버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도 막 이미 2년부터 꺾기 시작할 때부터도 그 IR 하시는 담당자분, 저희뿐만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분 찾아가게 되면 목이 뻣뻣하게 서 있고, 이렇게 그럼 그렇다더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비슷한 모습들, 물론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 아니겠지만은 네이버에 다니시는 어떤 직원분들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자기 회사 위기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아직까지는. 네.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관점 자체는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그렇죠. 다음 카카오를 더 좋게 보고 있고, 네이버는 지금 시장에서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가지고서 지금, 어차피 인터넷 기업이 높은 밸류에이션. 시장이 그렇게 본다기보다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주가 흐름도 그렇잖아요, 지금. 주가는 그렇죠. 네. 그게 뭐 시장의 하는 게 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인터넷 기업의 높은 멀티플, 높은 퍼가 정당화되려면은 그만큼의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성장성이 보여주던가. 그런데 지금 자꾸 과거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나 그리고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나 어떤 사업 방향이나 그런 것들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라인 하나만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과거의 펄을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세상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샤오미 이렇게 치고 올라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샤오미가 이미 샤오미 제이션을 통해서 IoT 쪽으로 뭐 정수기는 뭐든 그것의 어떤 품질 자체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럼 뭐 다음 달인가요? 갤럭시 노트 5 엣지 뭐 그건 만든다고 발표한다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요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요. 10분 다르면 뭐해?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골라야 하는 주식도 지금 뭐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 30년, 40년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이미 자기 역할을 다 했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갈 것이고 오히려 새롭게 5G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꿔나갈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산물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빨리 포커싱을 맞춰서 그쪽으로 종목을 조금씩 편입을 하고 그쪽에 우리가 지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오늘 보면은 그런 종목도 잘 버티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뭐 아이리버 같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사물인터넷. 좀 잘 나갔던 종목도 뭐 더전 비주얼이라든가 뭐 엔테스라든가 그런 종목들 많잖아요. 핀테크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발굴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나왔어요 시장에서요. 아마 새롭게 등장한 종목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구글의 어떤 모습과 다음 카카오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애플의 주가, 네이버의 주가, 삼성전자의 주가 우리가 거기서 어떤 뭐 기술적으로 뭐 박스권 하다니까 사야 된다 그럴 수 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큰 그림에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편하게 먹고 매매를 할 종목을 찾아야지 자꾸 과거에서 고점 맞아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사면 반은 먹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할 때 그리고 예전에 대우증권 했을 때 키움증권 했을 때도 이런 얘기 자주 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문제가 HTS가 너무 과거의 차트를 너무 길게 보여줘 자세히. 저는 제가 만약 대한민국 증권사 가능성 없는 얘기 드리면 일봉만 보여줘. 증권사 사장이 되면 일봉 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 있죠 과거. 작년 지난 거 안 보여주게 하려고 해요. 안 보여주게? 진짜로. 왜냐면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저는 오늘 그 김성 과장 말한 건 제일 와닿는 얘기가 세상이 엄청 빠르게 하고 있다는 건데 저 네이버를 아까 뭐 네이버를 선호하고 다음이나 이런 걸 선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걸 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마다 또 저를 비판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뉴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네이버가 독주하게 되면서 뉴스를 다 보게 되면서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다 보다 보니까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저 레이준 얘기를 제가 2013년 봄부터 많이 했잖아요. 제가 딱한 점 할 때도 얘기하고 여기 오기 전부터 얘기 많이 하면 대부분의 그 당시에 레이준 얘기야. 레이준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그 CEO의 그 오너거든요. CEO 오너인데 레이준인데요. 이 사람 얘기하면 한결같이 대한민국으로는 엄청 깠어요. 저 짝퉁이다. 심지어는 저 사람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스티브 잡스 짝퉁이라 그랬다고요.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 한다고 그랬죠. 아니 코스프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데서 언론 삼성에서 이런 게 보면 저거 허접하다 맨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뉴스를 끊는 순간 세상은 다양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 이거죠. 네이버 뉴스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실 때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조선일보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조선일보 하나만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경제 좋아하시면 매일경 한 개만 보시고요. 머니터링 하나만 보는 게 오히려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로 다 똑같은 걸 보느니 다양한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요즘 답답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금년 3월에요. 이야기하면 되면 뭐 누굴 또 비판한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좋다 이거죠. 샤오미가 좋다 나쁘다 지금은 온갖 또 샤오미인데요. 샤오미 제2의 샤오미가 엄청 널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제 화면요. 저는요 저를 아시는 분 계시고 이 둘이 저를 증인이에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제가 절대 비싼 거 안 사잖아요. 제가 소비하는 거 봤어요?
제 차도 없지 뭐 그러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택시도 제 회사 아침 것만 타잖아요. 제 화면 찍으세요. 저는 딱 하나 소비하는 게 가끔 제가 스마트폰은 좀 사요. 샀다 쓰다가 팔고 뭐 이러거든요. 제가 일요일 날 이번에 이거 주문했어요. 이거 아시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엘르폰 P8000이라는 걸 제가 샀어요. 여기 보면 209.99달러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알리바바에서 세일했어요. 159달러 99센트에. 그래서 제가 샀어요. 이거 보시면 사람들 평가를 어떻게 말해서 뭐 얼마나 좋은지 뭔지 모르겠지만 쓱 보시면요. 5.5인치 그리고 이거 ISP니까 LG 거 하는 거죠. 그리고 1080p에 3기가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4300암페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요. 그리고 퀵 차지 들어가죠. 여기 보면 터치 아이디 이거 LG 거 같은 거 뒷면 하는 게 약간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안 쓰면 되죠. 여기 있고요. 360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거 다 되는 거고요. 64비트 옥타코어. 더 중요한 건 카메라 합칠 삼성 딱 강조하죠. 지금 배터리 있죠. 보조 배터리 다 쓰잖아요. 제가 믿고 왜 강조하는지 왜 쓰냐면 그 사람 품질 어쩌다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가면 LG랑 삼성 거 쓴다고 딱 써 있잖아요. 부품에 딱 써 있어요. 159달러 샀어요. 제가 이거. 한 일주일 안에 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갖고 159달러 쓰다가 고장날 수 있죠. 아니 6개월에도 1년에 고장날 수 있잖아요. 새로 사죠?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현실인데 이런 회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언론 보면 또 그 제가 뭐 아는 게 노트 이번에 6가 이번에는 다르다 엄청 좋다 막 떠들고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뉴스 하나만 보세요. 네이버 뉴스 보면 하루 종일 그 뉴스밖에 안 나와. 그래서 다 진짜 좋다는 생각만 들어. 그래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생각 너무 좁아진다 그런 생각 좀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좋아질 게 없지 않나? 아니 모르지. 아니 좋다고 떠들잖아. 좋아진 게 뭐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새로운 기능이 뭐 들어간 게 있나? 자기도 이번 될 거라 그랬잖아 처음에. 아니 갤럭시 S6 될 거라 그랬잖아. S6는 될 거라 그랬죠. 근데 안 S6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이게 뭐냐면은 S6는 그래도 변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건 변화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모르죠. 뭐 앞뒤 엣지 달고 뭐 한다고 좋아진대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엣지가 뭐 새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시장에서 증명이 됐는데. 뭐야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 이번에 다를 것이다. 보여준다. 이게 기대감 충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각을 다양하게 가야 되겠다. 다양하게 해야 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한번 가보죠. 실적 중에 CJ ENM 한번 볼까요? CJ ENM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 있지 않겠습니까? 나스미디어도 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CJ 실적 보시면 대부분 광고 매출이 증가를 해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주요 콘텐츠 뭐 삼시 세끼 같은 것들이 흥행을 하면서 광고 매출이 늘어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모멘텀이 VOD 매출을 많이 늘어났어요. 결국 우리가 그동안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본방사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VOD를 통해서 본다고요. 네. 저 역시도 그 과거에 한 1년, 2년 전에 우리가 한창 음악 들을 때요. 네. 야, 누구 좀 토렌토로 다운받아가지고서 그 음악. 불법 인생. 그러니까요. 그거 다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그 핸드폰에 집어넣어서 듣고 또 남은 또 듣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는. 한 달에 5,000원, 싸게는 3,500만 원 주면은 그냥 들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는 그 똑같은 트렌드가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J ENM은 더 지속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의 어떤 그런 것이 하나의 또 트렌드라면은 결국은 이제 뭐 나스미드를 포함해서 CJ ENM 콘텐츠, J 콘텐츠리 네.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기존의 뭐 제일기기나 이노션 같은 전통적인 광고 미디어 랩사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CJ ENM의 호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이 개별 기업의 실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네. 확대해서 네.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법 자체도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어제도 그 이성 교수가 얘기해 줬잖아요. SM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이제 계속 강화한다는 거. 7월부터 이제 스트리밍에 대해서 유료화 측에서 확실하게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CJ ENM도 음반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저기 일단 거기 나올 때는 거기 대부분 계약하잖아요. 처음에 슈퍼스타 나온 애들 거기 계약하면 거기서 막 음반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SM 그리고 YG 그리고 또 뭐 있죠?
저기 예를 들면 큐브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뭐 있고 상장돼 있는데 안 되는데 모르겠지만 그런 데들 음원에 하는 회사들이요 돈을 좀 상당히 좀 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저께 그 대우증권 자료였잖아요. 거기 보면 그 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저는 어저께 그 자료 못 받고 저도 봤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잘 안 보지만 중요한 건 제가 줄쳐서 보거든요. 그럼 제가 원하는 숫자가 딱 갖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시면 중국은 있죠. 1인당 그 음원에 대한 매출이요. 형편없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 대비 300분의 1이고 그거 나오죠. 나보고 심지어는 태국보다도 13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돈을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제도 제가 반농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유학 보냈는데 기타만 치고 있다. 계속 기타 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우리 신사동 호랭이가 돈은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수억씩 번다 그러잖아요. 그 정말 상해의 무슨 살쾡이다. 상해 고양이다, 흑고양이다 이런 애가 앞으로 지금 수억 버는 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씩 벌 거 세상에 오는 거죠. 예.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계속 강화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중국에서 아직도 불법이 판치는데? 불법 판치죠. 근데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 저 몇 학번이죠, 자기? 대학교? 93이요. 93학번일 때 원서 돈 주고 샀어? 어떻게 복사했어? 돈 주고 샀는데 네. 절반은 사고 복사도 하고. 네. 자기는요? 몇 학번이야? 저요? 네. 저 98이요. 원서 샀어? 복사했어? 원서요? 네. 그 외국 책, 교과서. 전 책 안 샀는데요. 공부를 안 했구만.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 이 친구보다 93학번 자기? 제가 한 3학번 정도 나이가 많잖아요. 82학번. 에이, 젠장이! 저는 원서를 산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93년만 하더라도 다 길보드 차트였죠? 네네. 지금은 그런 게 중국이라는 얘기죠, 중국. 그게 중국도 질적세 해상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걸 여러분들 잘 좀 보셔야 되겠고요. 중국의 음원 스트리밍의 유료화 이거는요, 엄청 큰 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우증권 자료인데요. 국가별 2012년도에 중국이 1.5%, 네. 2014년도에 지금 1.7%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쪽이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음악 시장에 대한 국가별 점유율, 네. 중국이 0.6%거든요. 네. 근데 0.6%에서 지금 0.7%, 네. 2년 동안 0.1%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 네. 그러니까 음원 쪽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이제 빵이야, 빵! 진짜 빵에서 지금 시작하는 그 수치 나온 게 칸이 있던데요. 그 첫 번째 화면에 나와요. 이 교수님. 화면에? 첫 번째 서머리의 중간 달러에 보면 135분의 1 그게 거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거 하나 내리고 한 달락 내려보세요. 거기 그거. 되면은 네. 아까 그 위 화면인가 보네. 135분의 1 거기 나오지 않아요? 150분의 1. 그거 좀 더 확대. 네, 그 얘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심지어 태국 대비 135분의 1 나오죠. 중국 영화 시장은 미국의 3분의 2. 네. 음악 시장은 아직 5분의 1 정도 수준에 좀 미미하다. 50분의 1. 50분의 1.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음원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이제 시작하지 않은 단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같이 마지막을 끝내버리죠. 그 어제 CGB 저는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존경하는 키움증권의 자료가 났죠. 네네. 그거 좀 한번 잠깐 봐주세요. 네, CGB 키움증권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네, 왜냐하면 CGB가 발표는 어닝쇼크예요. 네. 어닝쇼크인데 그 안에서 중국의 쪽이거든요. 네. 그 모멘텀 턴어라운드로 하게 해갖고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 키움증권 자료인데 그거 잠깐 보면서 오늘 1부 마감하겠습니다. 자, 중국 턴어라운드 성공이라는 내용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국내 사업 부진, 네. 해외 사업 성과가 만회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7월 전체 박스 오피스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 네. CGV는 같은 기간에 97% 성장해서 중국의 사업 실적 개선 속도가 기존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목표고,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국내에서는 메르스 여파, 광고 판촉비 증가, 네. 뭐 이런 것들이었고, 또한 지금 베트남 영업이익 규모가, 근데 이제 해외에서 네. 보게 되면 중국이 분기 최초 흑자 달성, 이건 뭐 시장에서 예상했었죠. 이게 엄청 크거든요. 네, 분기 영업이익 규모 46억 달성, 그리고 이제 포디플렉스 시뮬라인이 13억의 흑자를 기록을 해서 국내 부진을 만회했다. 이 자회사도 지금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거. 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완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완다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CJCGV에 대한 멀티플을 45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 15만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 의견이 아니라 존경하는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성함이 어떻게 돼? 홍정표. 그분 좋은 분이지. 네. 능력 있는 분이고. 대표 애널리스트요? 몰라요. 베스트 애널리스트지 그쪽 분야에서. 아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아니면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네네. 대키움증권에 계신 분인데 헛한 분이 계시겠어요 여기요? 다 전지현님 비롯해서 다 훌륭한 분들만 여기 계시는 거죠. 마지막 사물 인터넷 얘기하면 우리 김성 과장이 좋아하는 사물 인터넷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LG U 플러스 버티고 있어요. 네. 그게 뭐 경기 방어 주니까 버티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사물 인터넷 광고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에요, 광고. 네. 사물 인터넷 광고. 사물 인터넷 대장주, 그러니까 대장주라 하긴 좀 그런데 네. 그 시가총액 큰 종목이라고 한다면 SK CNC랑 네. 그 LG U 플러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그 오늘은 그 앱세서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앱세서리? 네, 앱세서리. 네. 액세서리가 아니라 네. 앱세서리. 앱세서리. 네. 네. 앱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똑같잖아요. 네.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액세서리의 합성어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그 어플을 가지고서 조작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 화면 보시면은 이게 스피로라는 장난감이에요. 네. 네. 이게 지금 이게 나온 지 2년 됐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스마트폰 가지고서 이거를 그냥 공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사줘야겠고. 네,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서 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에 다운받아서 그걸 깐 다음에 네. 그거를 자유롭게 뭐 네. 그것이 장난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드론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뭐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들이면 그걸 활용해서 내가 음악을 좀 더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든가 네,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리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이리버 여러분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네. 아이리버 보시면요. 그 걔네가 지금 SK텔레콤 대주주잖아요. 네. SK텔레콤하고 지금 협업해가지고서 연말께 자기들 자체 액세서리 하나 지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IoT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IoT라는 개념이 여러 개예요. 홈 IoT가 있을 것이고, 카 IoT가 있을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IoT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지 사물 인터넷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LG가 얼마나 앞서가는지 보여주겠어요. 자기들 빨리 얘기해요. 뉴스 빨리 잡아주세요. LG전자 직원 전용 화장실 앱 만든가 봤더니 직원 전용 화장실 앱 지금 보게 되면은 LG전자 그 트윈타워 본사 그 IFC2 빌딩의 9층에서 12층인데 여기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사업부가 500명이 근무한대요. 근데 남자 직원이 150명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화장실 칸 여자 화장실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남자 화장실이 맨날 줄 서 있으니까 이게 언제 화장실에 갈 수 있는지, 이 화장실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갖고 내부용으로 쓸 수 있고 지금 보게 되면 회사가 임대한 9층에서 12층 남성 화장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비는지 알려주는 기능도 넣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좀 제품을 만들라고 이게 LG야. 이거는 내부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만들잖아. 아니야, 깜짝. 이거 일부 사물 인터넷이지. 일부 지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음식료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성, 여성 구분 없으면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남자, 여성 공용돼 있으면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딴 얘기가 되겠고요. LG의 U 플러스 그 사물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있었던 일을 얘기하잖아요. 엊그저께 요즘 그 LG 그 U 플러스 그 대리점에 가면 써 있어요. 더 서너 개 붙여놓고 사물 인터넷 시대에 LG가 최고입니다 하면서 월 7,000원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 하는데요. 제가요, 저희 집에 LG 구글 TV를 보거든요. 근데 위치를 바꾸려고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전화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야. 방에서 사이드를 바꾸는 건데 11,000원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멘트가 바로 나와. 아, 근데 고객님, 거의 7,000원, 그 7,000원이 월 사용료가 덕적지 붙여주는 거, 이것저것, 그 카메라도 있고 뭐 이건 월 7,000원인데, 특별 한정기간 설치료 무료에다가 5,000원만 하면 할 수 있을 수 있어서 홀딱 하더라고, 내가. 그게 바로 지금 LG의 힘이다. 그렇죠. 근데 KT나 SK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쪽도 아마 아이리버나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냐, 그렇죠. 앞으로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대에 성급 다가오고 있다. 사물 인터넷이.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또 어려운 와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